혼자가 된 날들. 일부 텅 빈 집. 이른 아침. 72세 박영숙은 침대 옆 빈자리를 만졌다. 남편 고민수가 떠난 지 1년 6개월. 시간은 흘렀지만 빈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낯설었다. 여보. 습관처럼 나온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45년을 함께 산 이 집은 이제 너무 넓고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독닥독닥.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된장, 반찬 몇 가지 모두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예전엔 민수가 오늘 반찬 뭐야 하며 부엌을 기웃거렸는데 영숙은 작은 밥그릇 하나를 꺼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큰딸 수진이의 전화였다. 응,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아직 아침도 안 먹었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민준이도 데리고요. 아니야, 괜찮아. 바쁘잖아. 손자 공부시켜야지.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 나 혼자 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은 더 조용했다. 수진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아들 준호는 미국에 있었다.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아니, 요즘은 2달에 한 번도 안 됐다. 영숙은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젊은 부부들은 모두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낮 시간, 이곳에 남은 건 노인들뿐이었다. 민수야, 당신이 없으니 하루가 이렇게 길더라.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다. 20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 그때 좋았지? 매일 사으면서도 그래도 옆에 있었잖아. 대답은 없었다.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 영숙에겐 이제 너무 먼 이야기였다. 채널을 돌렸다. 뉴스, 홈쇼핑, 요리 프로그램 모두 별 관심이 없었다. 결국 TV를 끄고 소파에 앉았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켰다.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미 지쳐 있었다.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독백은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다. 예전엔 남편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다. 이제는 영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옛날 친구들 이름이 보였다. 명숙, 정희, 옥분. 모두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 명숙이는 시골로 내려갔고 정희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고 들었다. 옥분이는 연락처가 바뀐 건지 전화가 안 됐다.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창밖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놀이터엔 아무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냉장고에서 김치찌개 반찬통을 꺼냈다. 3일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반이 남았다. 작은 냄비에 덜어 데우고 밥을 퍼서 상에 놓았다. 상 위에 수저 한 벌,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었다. 2부 세상과의 단절. 며칠 후 명숙은 장을 보러 나갔다. 동네 슈퍼에 가려다가 딸이 요즘은 다 마트에서 사유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대형마트로 방향을 틀었다. 마트 입구에 키오스크가 있었다. 무인 계산대. 영숙은 멈칫했다.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다. 저기요. 직원에게 물으려 해도 보이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했다. 삐삐 소리와 함께 계산이 끝나고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영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유인 계산대로 갔다. 줄이 길었다. 30분을 기다렸어야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교통카드를 대려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소리가 났다. 아줌마, 충전하셔야죠. 뒤에 있던 학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하는 건데? 에휴, 편의점 가세요. 학생은 영숙을 밀치듯 지나쳐 다른 문으로 올라탔다. 영숙은 버스를 타지 못하고 내렸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야 했다.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나는 이제 이렇게 무능하구나.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이 찼다.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졌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다. 카카오톡. 딸이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이거 링크 눌러서 공과금 내세요. 간편해요. 링크를 눌렀다. 복잡한 화면이 나왔다.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이게 뭐가 간편해.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민수야, 당신이 이런 것들 다 했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예전엔 민수가 다 했다. 그는 그저 옆에서 구경만 했었다.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됐네. 밤이 됐다. 영숙은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켰다. 딸이 엄마 유튜브에 다 있어요. 검색만 하면 돼요 하고 했었다. 검색창에 공과금 내는 법을 천천히 입력했다. 오타가 났다. 지우고 다시 쳤다. 영상이 나왔다. 젊은 남자가 빠르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 다음 로그인하시고. 너무 빨랐다. 영숙은 일시정지를 눌렀다. 다시 재생했다. 또 일시정지. 10번을 반복했지만 이해가 안 됐다. 아, 모르겠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게 없으면 더 고립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로 갔다.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이라는 포스터를 봤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저기요, 스마트폰 교실이. 지나가던 관리 직원이 말했다. 아, 그거 코로나 이후로 안 해요. 신청자도 별로 없었고요. 영숙은 그냥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페 앞을 지났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영숙은 과거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던 시절. 그때는 세상이 내 것 같았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자꾸 외면하는구나. 3부. 깊어지는 고독.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누구와도 말을 할 사람이 없었다. 전화도 없었고 방문객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다. 젊은 여자였다. 아, 네. 여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핸드폰을 봤다. 침묵이 흘렀다.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무관심한가? 영숙은 중얼거렸다. 예전엔 이웃끼리 김치도 나눠 먹고 아이들 봐주고 수다도 떨었는데 이제 애 아파트에선 누가 누군지도 몰랐다. 우체함을 확인했다. 고지서 몇 장과 전단지뿐이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독거노인. 자신이 그렇게 불리는 게 낯설었다. 영숙은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가 껐다. 책을 펼쳤다가 덮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거울을 봤다. 주름 찐 얼굴, 희끗해진 머리, 굽은 어깨, 낯선 사람이 보였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다. 가족 사진들이 나왔다. 10년 전, 5년 전, 3년 전.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사진은 줄어들었다. 마지막 가족 사진은 2년 전 명절이었다. 다들 바쁘지. 영숙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았다. 바쁜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이 점차 사라진다는 걸. 저녁 7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다.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마셨다. 그게 저녁이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어둠이 내렸다. 불을 켜야 하는데 몸을 움직이기 싫었다. 민수야. 눈물이 흘렀다. 보고 싶어. 진짜. 너무 보고 싶어. 혼잣말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다. 4부. 작은 연결. 어느 날 아침, 영숙은 베란다에 나갔다. 화분의 꽃이 말라 있었다. 물을 안 준 지 한참 됐다. 미안해. 물을 주며 잎사귀를 쓰다듬었다. 꽃은 대답이 없었지만 영숙은 계속 말했다.
너도 외롭지? 나처럼. 그때 옆집 베란다에서 소리가 들렸다. 화분에 물 주시네요. 놀라서 돌아봤다. 옆집 할머니였다. 언제 이사 온 건지 몰랐다. 아, 네. 저도 화초 키워요. 말동무 삶아요. 영숙은 처음으로 웃었다. 저도 그래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옆집 할머니 김순자는 혼자 살았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해외에 있었다. 비슷하네요. 우리 순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서로의 고독에 대해, 자식들에 대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에 대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식이라고 생각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느껴요. 마트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동네 슈퍼만 가요. 주인 아저씨가 친절하거든요. 아, 슈퍼. 영숙은 그 말을 명심했다.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했다. 또 와도 돼요. 영숙이 물었다. 언제든지요. 나도 외로워요. 순자가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숙은 창밖을 봤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빠르고 낯설었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오붓. 다시 서는 법. 며칠 후 영숙과 순자는 함께 슈퍼에 갔다.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네, 이웃이에요. 순자가 말했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 순자가 물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혼자 먹기 심심한데. 좋아요. 영숙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이 처음으로 다 쓰였다. 맛있어요. 순자가 말했다. 그냥 별거 아닌데 혼자 먹는 것보다 100배 맛있어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식사 후 순자가 제안했다. 우리 같이 복지관 가볼래요? 거기 노래교실 있대요. 나는 노래 못하는데 나도 못해요. 그냥 재미로요. 영숙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다. 서로 웃고 떠들면 노래를 불렀다. 영숙은 구석에 앉아 지켜봤다. 저기, 같이 부르세요. 한 할머니가 손짓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음정은 틀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순자가 말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응, 그래야겠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가방에서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지를 꺼냈다. 노래 교실, 요가, 그림 그리기, 이것저것 많네. 예전엔 관심 없었던 것들이 이제 달라 보였다. 저녁,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베란다에 나갔다.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다. 민수야, 나 이제 혼자 살아볼게. 힘들겠지만 해볼게. 달이 떠올랐다. 여전히 밤은 고요했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다. 고독은 여전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알았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작은 연결들이 모여 삶을 채운다는 것을. 내일 아침, 영숙은 순자와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충분했다. 내일도 해가 뜨겠지. 영숙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끝.